매일 아침 밥과 반찬을 만들다 보면 오전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쉬고 있는 아들내미가 엄마 동대문 밥 배달하는 거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연치 않게 시작을 한 게 이게 오래 하게 된 거야. 금방 조금 하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작해놓으니까 또 끝까지 또 해지네요. 그렇게 주변 상인들의 점심을 책임진 지 4년. 그런데 영미 씨는 요즘 들어 이 일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쑤시고 무겁고 아픈 몸 때문인데요. 이렇게까지는 안 쪘었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그런지 무릎도 많이 아프고 손 관절도 저기 해져 있고 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배가 살이 쪄놓으니까 배 나와서. 나이 들수록 더 튀어나오고 늘어지는 이 살들 때문에 영미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배 어떡하지? 한 손 가득 잡히는 두툼한 뱃살. 혹시 하루 사이에 더 찌진 않았을까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체중계 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85kg. 확실히 과체중은 맞는 것 같은데요. 빠졌는데 빠진 게 더럽다 쪄버렸는데 지난달에 좀 빠졌었는데 마흔에 맹장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20kg 이상 살이 쪘다는 영미 씨. 찌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려워 방치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는데요. 내 몸이 어디가 저기 한 건지 왔다 갔다는 진짜 많이 하는데도 이거는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살은 갈수록 더 찐다는 그녀.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던 와중 눈에 띄는 한 가지 행동을 발견. 일하는 중간중간 끊임없이 간식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햄버거요. 이런 걸 먹으니까 살이 더 쪄요.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도시락 준비로 바쁘다 보니 정작 본인은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전 내내 야금야금 간식을 먹던 영미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시장이요. 매일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재료가 신선해야 밥도 맛있다는 철칙에 따라 도시락 재료는 전날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사용한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장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과자는 고르세요. 가게에서 먹게요. 아이고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재료를 고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자나 간식거리에 손이 간다는 영미 씨. 가게에 간식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게 장을 보고 돌아온 영미 씨가 과자부터 정리합니다. 이 소중한 간식거리가 영미 씨의 비만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시장을 갈 적에는 2번도 가고 3번도 가는데도 내 나름대로는 많이 움직이는데도 살은 안 빠져요. 힘들게 다니는데도. 힘들게 움직여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영미 씨는 오후 3시가 지나서야 뒤늦은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도시락을 만들고 남은 반찬. 그날 반찬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잔반은 모두 영미 씨의 몫입니다.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쪄요. 속상하시겠다. 너무 늦게 간식을 저기 해서 먹어서 그러는지. 간식으로 헛배가 불러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까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늦게 먹으니까 그나마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당이 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많이. 이토록 당뇨를 두려워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인슐린과 만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전신을 떠돌며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로 끈적해진 혈액은 전신을 돌며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인 원인과 고열량, 또 고지방의 서구화된 식습관, 또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는 비만 환자에게서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요. 당뇨병은 국내 5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30대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무려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당뇨 위험성을 고지받았다는 영미 씨. 1년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았던 당뇨 발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와 당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만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검사하셨던 거 보니까 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당화혈색소가 6.0으로 나오셨는데요. 당화혈색소로 보면 6.5가 넘어갈 경우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비만도와 체지방률은 표준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당뇨를 진단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전 단계로 측정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야죠. 운동하고 겸해서 한번 같이 힘들어도 한번 해봐야죠. 해야 되겠어요. 이렇듯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당뇨. 초기에 잡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올해 50살 양서정 씨는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게 된 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이라고 해봐야 집 주변 산책이 고작이지만 서정 씨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배는 고프지 먹어는 줘야 되지 걷지는 못하겠지. 살이 찔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체력은 약해져 이제는 5분 걷기도 힘들다는데요. 하중에 짓눌린 무릎도 성치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옛날에 안 아프면 무릎도 아파. 무릎이 아파 죽겠어. 누군가에게는 고작 산책로 한 바퀴일지도 모르지만 서정 씨에게는 마라톤 완주만큼이나 어려운 걷기 운동. 걸을 때마다 욱신욱신 쑤시는 무릎 때문에 결국 오늘도 운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서정 씨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을 재는 것. 더 쪘네 더 쪘어 어쩜 저.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무려 119kg. 허리둘레도 재보는데요. 여성 기준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인데 서정 씨는 그 수치를 훨씬 넘은 135.5cm였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 우울증과 함께 시작된 비만.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던 음식은 어느 순간 폭식으로 이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40kg 이상 살이 찐 상태였다는데요. 급속도로 찐 살은 빠지기는커녕 갈수록 부피를 더해갔고 결국 또 다른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인슐린이요. 아, 인슐린 주사? 예. 저는 꼭 맞아야 돼요. 왜요? 당뇨가 심해서. 40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 별일 있겠나 싶은 마음에 방치했던 당뇨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뇨약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5년 전부터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거는 당뇨하고 혈압제 했던 건데 가끔 보면서 제가 좀 각성을 하고 있어요. 나도 조심해야지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5년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지만 그녀의 당뇨 수치는 아직도 높은 상태.
자연스럽게 원인이 비만으로 가면서 당뇨가 또 오고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400까지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12, 13까지 나왔어요. 갈 때까지 간 거야. 젊은 시절 건강을 자부했던 서정 씨. 자신에게 비만과 당뇨가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는데요. 그러나 당뇨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머리 두통이 가시가 않는 거예요. 나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 느껴가지고 밤에 내가 스스로 구급차를 불러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응급실에서 안 보내주더라고. 집에 못 간대.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 뇌경색 왔다고. 뇌졸중은 당뇨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로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노폐물이 혈관을 막아 결국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약 7%는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로 혈관염과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뇌로 가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도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다. 아구찜 대짜 하나만 갖다 주세요. 블랙타이거 슈프림 피자. 잡탕밥 하나 하고요. 음식 주문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서정 씨. 누가 또 오세요? 누가 오긴 뭐가 와요. 내가 먹을 건데. 그걸 다 드세요? 그 정도는 먹어줘야 이렇게 배가 편안해지면서 행복감을 느껴지죠. 음식점 3곳에서 시킨 음식만 무려 4종류. 피자 2판에 잡탕밥, 탕수육, 아귀찜까지 좋기 15인분은 넘어 보이는데요. 죽음의 문턱은 넘어도 폭식의 문턱만큼은 넘을 수 없다는 그녀. 당뇨에는 식이 조절이 필수라는 것을 잘 알지만 넘치는 식욕을 참을 수가 없답니다. 걱정이 물론 되죠.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잠깐일 뿐. 우와, 그 많던 음식들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을 보였습니다. 배부르다. 맛있게 먹었다. 내 살더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품 한가득 가져온 달달한 간식거리들. 이미 목 끝까지 음식물이 차올랐지만 한 번 폭식이 시작되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당뇨 때문에 몸이 힘들다는 사실도,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도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걱정되는데 또 단계 땡기고 막 이래서 참을 수가 없어. 에이, 산책이 있잖아. 밥 먹고 산책 한번 갔다 오고서 갔다 오고 그러면 돼요. 벌써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 이제라도 끊지 않으면 또 다른 당뇨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당뇨로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보 나왔어. 왔어요? 오늘 고생했겠네. 당신도 고생했겠네. 나 좀 전에 퇴근했어. 금방 밥 차려줄게요. 짠. 당신 저녁자리 귀찮을 것 같아서 내가 치킨 사왔어. 당신 치킨 좋아하잖아. 역시 내가 하는 건 자기밖에 없네. 한수 씨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혼 같은데요. 소주랑 맥주랑 소맥 콜? 좋지. 배고픈데 얼른 먹자. 퇴근 후 오붓하게 즐기는 술 한 잔이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라는 부부. 치킨에 소맥 한 잔이면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고 하는데요. 생각부터 식성까지 꼭 맞으니 부부 사이가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역시 퇴근 후에 오붓하게 당신가 먹는 술이 제일 맛있어. 나도 좋은데 우리 술 너무 자주 먹는 거 아니야? 반주로 딱 한 잔 하는 건데 뭐. 당신 닭다리 좋아하잖아. 자 먹어봐. 알았어. 맛있겠다.
진숙 씨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 반주를 곁들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걱정은 잠시뿐. 남편과의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한데요. 맛있네. 그렇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될 무렵 진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요즘 들어 소변이 자주 마렵네. 그러고 보니 술 마시는 중간중간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던 진숙 씨. 남편 한수 씨는 그런 아내가 걱정되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술자리는 계속 이어져 치킨 한 마리와 꽤 많은 양의 술을 깨끗하게 해치운 부부. 그런데 좀 아쉽지 않아? 우리 컵라면 하나 먹을까? 배 안 불러? 당신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좀 허기진 느낌이 들어서. 최근 식사량이 늘어난 남편을 위해 컵라면을 준비하는데 어째 시야가 흐릿합니다. 그래. 어디다 뿌려? 눈이 침침해서 그래.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나이 드니까 성한 데가 없어. 나도 그래. 이거 좀 봐봐. 이거 며칠 전에 물통에 발가락 찧었는데 잘 낫지도 않아. 조심 좀 하지. 내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신 걱정부터 해. 어머, 어떡해. 괜찮아. 발이 좀 저리긴 해도 아프진 않아. 부부는 세월이 참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부부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에 반주를 곁들일 예정인데요. 역시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신이 난 진숙 씨가 고추를 썰던 그때 갑자기 흐릿해지는 시야.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빈번해지면서 진숙 씨는 다치는 일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눈이 자꾸 왜 이래? 여보, 나 손배였어. 연고 좀 찾아다 줘.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알았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고만 한수 씨. 반년 전 다쳤던 곳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부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은 날 서로 다른 이상 증상으로 정밀 검사를 받은 부부. 잠시 후 의사의 소견을 듣고 기염을 토했는데요. 두 분 다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뇨요? 아내분께서는 당뇨로 인해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당뇨발로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관리만 잘하셨어도 이렇게 합병증까지 발생하진 않았을 텐데. 당뇨 증상이요? 당뇨 증상 그 첫 번째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 다뇨 증상이었습니다. 왜 그래? 노안이라 생각했던 시야 장애는 당뇨로 눈의 혈류 장애가 발생해 나타났던 증상. 갑자기 식욕이 늘어난 것도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느낀 것. 발가락 찧었는데 그리고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각이 둔해진 것도 혈류 장애로 인한 당뇨 증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사소해서 더 알아차리기 힘든 당뇨의 위험 시그널. 그래도 조금만 더 내 몸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부에게는 또 다른 내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검수 맞으신가요? 네, 제가요 그 지긋지긋한 그 당뇨를 탈피한 배우 김정자예요. 비타민 톡톡, 호통한 웃음이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 아직 흙 속에 묻힌 진주지만 영화, 드라마, CF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29년차 배우 김정자 씨입니다. 정자 씨는 올해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텃밭을 찾았습니다. 속까지 노랗게 잘 익은 배추를 보니 그녀가 얼마나 텃밭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는데요. 고소해요, 고소해. 아직 무명 배우인 정자 씨는 텃밭에 나올 때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개인 방송 촬영.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서 한 개. 자신만의 건강법을 촬영에 올리면서 정자 씨는 대중과 소통하고 조금씩 인지도도 쌓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농사 지은 모습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쭉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인 그 모습으로 식탁까지 올라가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아니 이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자기야! 자기야! 왜? 칼 좀 들고 와봐. 아니 혼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아유, 같이 해야지. 수확하랴 영상 찍으랴 바쁜 정자 씨가 다급히 찾은 한 사람. 여러분, 이분이요 저랑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에요. 맞나? 아이고 이런. 제 남편이지만 항상 애인 같은 남편. 그래서 든든하고 항상 설레임이 있어요. 진짜. 우선 뭐 내 아내인데 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걱정했디야? 어떠냐고 물어봤지? 좋다고. 깨소금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오는데요. 아 여기 먹어라. 이게 고소하 그게. 이렇게 맛있는 채소를 직접 기르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촬영할 때도 제가 먹는 음식이 밀가루 음식이고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게 당뇨가 오더라고요.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인스턴트와 간식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정자 씨. 자신도 모르게 단맛에 빠져들었고 결국 8년 전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여겼던 당뇨는 차츰 그녀의 일상을 갉아먹었다는데요. 왜 이렇게 손이 저리지? 당뇨로 가장 먼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했고 뒤이어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이 찾아왔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탈진되나? 당뇨 선고 딱 받고 나니까 우리 동생이 당뇨발이야. 이게 발이면 여기가 다 완전 다 썩어가 짓무르고 그걸 보니까 저도 이제 당뇨랑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내가 합병증을 맞이하면 내가 정말 그 질병하고 못 싸우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당뇨가 올 거라고는 지금 뭐 생각도 안 했었는데 당뇨 오고 나니까 조금 뭐 걱정이 많았죠. 근데 그냥 여기 이제 텃밭을 하면 사람이 지금 텃밭 가꾸느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되고 뭐 야채 같은 거 나오면 먹게 되면 식습관에도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거 내가 심은 거니까 뭐 먹게 되니까. 5년 넘게 무농약으로 기른 채소를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스턴트 음식과는 멀어졌다는 정자 씨. 텃밭을 가꾸며 계속 몸을 움직여서인지 체력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네요. 텃밭에서 돌아온 정자 씨가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요리의 주 재료는 갓 따온 배추와 알록달록 채소들. 이 색깔이 다양한 것에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영양소가 있다 해서 먹고 있어요. 채소는 색깔마다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달라 정자 씨는 한 끼에 적어도 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자 씨가 채소만큼이나 즐겨 먹는다는 이것. 채소와 함께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챙겨 먹는 거랍니다. 뭐예요? 오리고기예요. 오리. 네. 정자 씨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대신 이 오리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한다는데요. 오리고기 기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고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고기를 즐겨 먹고 있어요.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 성분을 자랑하는 오리고기. 이걸로 뭘 만드실 건가요? 색색이 야채 색깔을 넣어서 당뇨 다파 건강 밥상을 만들 거예요. 그 첫 번째 요리는 색깔별 생채소에 훈제 오리고기를 곁들인 오리고기 냉채입니다.
정자 씨는 8년 전 당뇨가 찾아오면서부터 식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썰고 굽기만 하면 되니 참 쉽죠. 다음 요리는 오리고기 채소 볶음. 오리고기를 볶다가 배추와 시금치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완성! 간단하면서 영양가 높은 당뇨 타파 건강 밥상입니다. 자, 반찬은 준비됐으니 이제 밥을 풀 차례. 그런데 밥이 왜 냉장고에서 나오는 걸까요? 밥을 비닐에 넣어서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식은 밥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혈당이 내려가요. 근데 뜨거운 밥을 딱 꺼내서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요. 그 비밀은 난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밥을 냉장하면 밥의 전분 성질이 소화가 어려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인데요. 따끈한 밥은 없지만 그래도 맛깔나 보이는 한상이죠. 자기야, 밥 먹어. 자기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습니다. 드셔보시소. 오전에 텃밭일을 마치고 와선지 밥맛이 더 꿀맛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만든 오리고기 냉채 맛은 어떨까요? 고기만 먹는 것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뭐 상큼한 맛 나네. 이번에는 텃밭에서 따온 배추를 넣고 만든 오리고기 채소 볶음을 맛보는데요. 야채에 무슨 혈당이 올릴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오리고기는 또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 불포화 지방산이고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밥상. 이렇게 채소와 오리고기를 함께 섭취하면서 정자 씨는 당뇨를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날 오후 집 근처 뚝방길에 보드를 타고 등장한 부부. 두 개의 발판이 연결돼 S자를 그리며 타는 S보드는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자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운동도 되고 재미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랍니다. 아이고, 자기야, 이 정도 탔으니까 좀 쉬었다가 더 타자. 우와. 얘는 종아리에 긴장을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왼발은. 그래서 얘는 계속 태워주는 거예요, 허벅지를. 계속 태워주고 얘는 가면서 속도 조절하니까 얘도 허벅지 근육이 타는 거예요, 계속. 하체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S보드. 하체가 탄탄해야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돼 혈당 조절도 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 근육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S보드가 이 보드 타는 것이 제일 저한테는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S보드를 탄다는 정자 씨. 바늘 가는 데는 실도 함께라네요. 부부가 왜 부부겠어요? 부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만 부부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중량천을 걷는 것도 좋지만 S보드 타면서 내 병도 고치고 당신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를 위하는 두 분의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쿠킹 스튜디오예요. 근데 여기서 요리를 배워서 집에서 제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식탁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제가 배워서 당뇨 식탁을 만듭니다. 더 건강한 식단을 위해 요리를 배우러 온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리 연구가 노고은 씨입니다. 평소에 그러면 어떤 요리 배우고 싶으셨어요? 제가 당뇨병을 앓았기에 당뇨병에 좋은 오리 요리가 없을까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리를 가지고 3가지 특별한 요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단호박을 가지고 오리 불고기 단호박찜하고 그리고 여기 채소들 있죠. 네. 그리고 무쌈까지 해서 오리고기 무쌈말이
그리고 특별히 오리고기를 활용해서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오리고기가 닭고기처럼 부위별로 이렇게 다리살, 뭐 삼겹, 로스 이렇게 부위별로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요리부터 저에게 알려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오리 불고기 단호박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먼저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4분간 익힌 뒤 뚜껑을 잘라서 속을 파냅니다. 그 다음 오리고기에 다진 마늘, 간장, 맛술 등을 넣고 양념이 고루 배도록 조물조물 주물러 주는데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재워놓은 오리고기를 양파와 함께 볶은 뒤 속을 파낸 단호박 안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4분간 돌리면 혈관 건강에 좋은 오리 불고기 단호박찜 완성! 파프리카. 다음은 오리고기 무쌈말이 차례. 무쌈에 볶은 오리고기와 파프리카, 오이 등 채소를 올려서 돌돌돌 말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요리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은 천개의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밀푀유 나베인데요. 배추, 깻잎, 오리 삼겹살 순으로 쌓은 재료를 차곡차곡 냄비에 담고 다시마 육수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면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오리 밀푀유 나베가 완성됩니다. 다양한 오리 요리,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오리고기로 한 상이 완성됐는데요. 네. 레시피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맛있게 보이고 영양가가 만점인 당뇨에 좋은 요리가 완성된 듯해요. 근데 선생님, 오리고기가 혈관에도 좋다는데 맞나요? 네, 오리고기 하면은 보양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자주 드시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고기는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해서요. 근육이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그래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리고기는 허한 몸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오리고기가 혈액 속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사실은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피를 깨끗하게 해주니 당뇨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오리고기는 육류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알칼리성 식품은 노화의 원인인 혈액의 산성화를 막고요. 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오리고기 한 상. 맛은 어떠세요? 선생님. 네. 이 배추의 오묘한 그 달달한 맛과 신선하고 그 싼입에서 나오는 그 무엇랄까요? 마술에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평상시에 사실 이 요리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대신 오리고기로 이렇게 한 상을 차릴 수가 있다는 게 앞으로도 사실 오늘 배운 레시피로 집에서 다양하게 오리고기로 활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고 간단한 요리법들 잘 배웠습니다. 올해 5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김경희 씨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전신 무기력증. 한참 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 최근 혈당 수치에 문제가 생겼고 인슐린 주사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제가 당뇨가 좀 심하거든요. 제가 식전이랑 식후랑 그 혈당 수치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이게 줄어들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인슐린 조절용 주사제까지 같이 병행을 하게 됐어요.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서 더욱 어려워진 건강관리. 이제는 약만으로는 심해지는 당뇨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바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거 놓을 때마다 긴장되고 시간도 정해놓고 또 해야 되니까 신경 쓰이고 목욕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재가 많고 좀 힘들어요.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당뇨가 한참 진행된 후였다는데요. 한 5년 전인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어지럽고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던 뭐 가벼운 것들도 이렇게 힘을 못 쓰겠고 들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뭐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손이 떨릴 정도로 힘들고 막 식은땀 나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혈당 수치가 이제 49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뇨 판정을 받았죠. 열심히 관리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혈당 수치. 현재 그녀의 당 수치는 얼마일까? 확인 결과 정상에서 한참을 벗어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무려 9.3%. 경희 씨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속의 혈색소가 얼마나 당화되었는지 보는 검사인데요. 그 수치가 5.7%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우리는 당뇨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이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6배나 올라가고 당뇨 망막병증의 유병률도 1.4배 증가합니다. 반면에 당화혈색소가 1%만 줄어도 뇌졸중 12%, 심근경색 14%, 미세혈관 질환은 37%까지 감소하는데요. 40대 중반 당뇨 판정을 받은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경희 씨. 다시 건강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가족 중에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빠도 좀 젊은 나이에 좀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셨어가지고 그때 이제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됐고 가족들이랑 좀 오랫동안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당뇨 가족력이 있는 아내 때문에 불안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 사실 뭐 당뇨라는 게 뭔 다른 사람의 얘기로만 알았는데 막상 뭐 아내가 40대 중반에 뭐 당뇨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맨 처음에 많이 놀라고 그다음에 좀 약간 두렵고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이제 경희 씨에게도 당뇨 합병증은 남일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부터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는 탈모가 그녀를 괴롭히는데요. 제가 당뇨 이후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가발을 쓰고 가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이렇게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해도 머리카락에 숱이 없으면 정말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참 밖에 나갈 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많이 속상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풍성했던 머리숱. 실제 많은 당뇨 환자들이 탈모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원인은 뭘까요? 고혈당이 지속되면 온몸의 조직과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모발. 당뇨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와 영양분이 모발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모낭이 약해지는데요. 곧 급성 탈모로 이어집니다. 속상해요. 그냥 수채구멍에 막힐 정도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정말 붙잡고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당뇨와 탈모로 고민하는 그녀. 그렇다면 식습관은 어떨까? 당뇨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식단이 중요한데요. 경희 씨의 식단을 점검해 봅니다. 제가 당뇨다 보니까 좀 제한이 되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내는 그녀. 건강에 신경 쓴 메뉴치고는 기름이 너무 많은 듯한데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에 단백질은 좋고 탄수화물은 좀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고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고기류 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 단백질 섭취를 위한 경희 씨의 선택.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방이 많이 붙은 고기도 좋지 않습니다.
육류에 단백질이 많지만 지방도 많기 때문에 같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심장질환의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생선이나 해산물,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등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하세요. 쌀밥에 반찬, 그리고 단백질을 위해 구운 삼겹살. 삼겹살과 함께 먹을 신선한 쌈 채소까지 꽤나 푸짐한데요. 그래도 식사를 할 때 그녀가 당뇨 관리를 위해 정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쌀을 먹지 않는 것. 실제 경희 씨 앞에는 밥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어봤어요, 6달 동안. 근데 그때 당 수치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땐 웬만하면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밥 안 먹고 또 빵 먹게? 밥은 밥이고 디저트지, 이거는. 대신 쌀밥보다 부담이 덜한 바게트를 가끔 먹는다는 경희 씨. 밥 대신에 그래도 이거는 바게트 빵은 안 달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지 않을까 했어요. 밥 대신 먹는 바게트. 과연 그녀의 생각대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음식 100g당 혈당 상승 정도를 표기한 GI-지수. GI-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밥과 바게트 모두 고혈당 지수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바게트가 쌀밥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당뇨.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최근에는 자신이 당뇨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젊은 당뇨 환자도 46%나 된다는데요. 실제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 당뇨. 체내 포도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이때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 혈액 속 포도당을 영양분으로 흡수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미세혈관을 파괴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당뇨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췌장암, 자궁 내막암,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각 4.9배, 4.1배, 2.2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또한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치매 발병률도 높이는데요. 치매의 40%는 동맥경화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치매 발생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 당뇨 진단 후 혈관에 문제가 생겨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최태환 씨. 건강을 위해 이곳으로 온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닭이 한 20마리 있었는데 사료값도 너무 들고 한 마리 잡아먹다가 보니까 다 먹고 요거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내년 봄에 또 요거 알 나갖고 좀 새끼 쳐야 되니까 그래서 남겨놨어요. 요것들은. 근데 겨울이니까 알을 잘 안 나요. 추니까.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전원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많은 걸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온 태환 씨. 처음에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이 몸에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져갖고 이래서는 큰일 나갔다 싶어가지고 움직이는 겉만 막혀가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공기 좋은 곳 찾아가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으로 와게 됐어요. 수십 년을 살던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 생활을 자처한 지 오래. 그렇다면 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을까? 여보 계란 계란 몇 개 났어? 6개씩이나 났네 오늘. 왔다 이거 되게 크네. 커 그거. 와 이거야 저녁에 그냥 계란 찜해 먹으면 아주 딱이다. 이놈도 이거. 크잖아. 응. 6년간의 전원 생활에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는데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태환 씨의 상태. 한 달 전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그 고혈당이 원인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무적으로 혈압하고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당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이니까
조금 나오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라고 싶어서 무시했는데 그러다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안 떨어지질 않고 당뇨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고 피 빼갖고 검사하니까 당화색소가 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갖고 의사하고 합의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결국 장기간 입원 치료 후 가까스로 퇴원한 태환 씨. 당뇨병이 있던 그가 혈당 관리에 소홀해진 틈을 타 당화 혈색소가 9%까지 오르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젊은 시절. 당뇨가 찾아오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했다는 그. 다시 건강해질 수는 없을지. 기대를 가지고 매일 혈당 관리를 한다는데요. 하지만 생각처럼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특히 그 육류를 좋아하는데 육류 중에서도 닭껍질, 뭐 돼지 비계, 소고기보다도 사실 돼지도 기름 있는 거 이런 종류를 좋아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말하기를 뭐 당신은 어떻게 다 피 나빠지는 거 뭐 골라서 먹냐고. 그 이제 마구마구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침 일찍 외출을 하는 태환 씨. 병원이라도 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동네 한 초등학교. 태환 씨가 이른 아침 근처 초등학교를 찾은 이유. 사실 이곳은 그의 새로운 직장이기 때문인데요. 막상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그냥 뭐 시골에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그렇다고 내가 농사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 그러는데 다행히 여기 취직이 돼갖고 그래서 지금은요 여기 학교 시설도 관리하고 그러는 시설 관리 주무관으로다가 근무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교 일을 돌보고 있다는 태환 씨. 좋죠. 나도 손주가 있는데 손주 같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또 시간도 잘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고 참 좋아요. 그리고 돈도 벌잖아요. 그런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인지 요즘 들어 더 빨리 지친다는데요. 결국 어지러운 듯 작업을 중단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찾아오는 저혈당 증상. 저혈당은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데요. 또한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는 혈당 기복이 심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주머니에서 단 것을 꺼내 먹는 태환 씨.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원래는 여기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당뇨 때문에 힘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부탁을 해갖고 시간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오전 근무만 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작업 시간까지 줄였지만 지치는 것은 마찬가지. 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집으로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약.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은 양입니다. 고혈압약 있지, 협심증약 있지, 통풍약 있지, 당뇨약 있지.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또 그거 먹으니까 위장도 버린다 그래서 위장약까지 먹게 되니까 사실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당뇨는 물론 고혈압에 고지혈증, 협심증 약까지 먹고 있다는 그.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질병들인 만큼 혈당 관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태환 씨의 식탁은 어떨까? 최근 들어 당뇨가 더 심해진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아내가 직접 식단을 모두 바꿨다는데요. 태환 씨가 유독 좋아하던 고기는 이제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육류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 식단. 야채,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잡곡. 그렇게는 끼니마다 안 떨어지고 먹어요. 당뇨 환자는 뭐 토끼 모양 풀만 먹으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더 챙겨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요게 딱 이만큼 먹어요. 식사해요. 예. 아내가 태환 씨의 건강을 위해 정성으로 차려낸 당뇨 식단. 당뇨 환자에게 좋은 잡곡밥에 양배추와 제철 과일.
거기에 건강한 반찬들까지. 그런데 아내와 달리 태환 씨는 반찬을 먹지 않는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과일, 채소, 잡곡밥 순으로 천천히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감이 식단에 3일만 고기가 없어도 고기를 찾았다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되게 먹고 싶으면 자기가 고깃집 가서 사갖고 와요. 그 정도로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거 가리고 이렇게 좀 빈약하게 먹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긴 하죠. 얼마나 먹는 거를 밝히는데, 엄청 밝혔는데. 그가 매번 혈당 관리에 실패한 건 사실 이런 식단을 꾸준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옛날엔 먹고 싶은 거 맘껏 먹고 좋아하는 거 맞고 또 솔직한 얘기로 어디 맛집이 때문에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못하니 솔직히 속상하죠. 어떻게 해 근데 내 몸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꾹 참고 해야지요. 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당뇨 환자들이 늘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환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뇨는 당뇨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대 합병증으로는 콩팥, 망막, 신경합병증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한다거나 시력이 나빠져서 실명을 한다거나 말초 신경감각이 떨어지고 말초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당뇨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중 당뇨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30초에 한 명씩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합병증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식단은 물론 운동, 청결, 생활습관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손톱이나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면 살을 파고들어서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깎지 않고 일자로 깎을 때도 너무 짧게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발이라고도 하죠. 발에 생긴 작은 상처로도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물을 마실 때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찬물을 빠르게 마실 경우 혈관에 수축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무리한 운동은 치명적입니다.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인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가 바람직하고요. 가볍게 걷는 운동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콤하고 달달한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들의 일대 변신. 건강 슬로건을 달고 당과 칼로리를 낮춘 저당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바야흐로 혈당 다이어트의 시대.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요? 최고 혈당은 놀라지 마시라. 1시간 후 90에서 165까지. 알고 계셨나요? 저당이라고 해도 설탕 대신 들어간 대체당에 여전히 당이 포함돼 있어 당 섭취를 삼가야 하는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갖 혈당 다이어트의 홍수 속에 제시 인치우스페의 혈당 관리 식단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건강한 저단 식단의 의미와 식습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식습관은 혈당을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늘고 또 음료나 소스 등을 통해서 당류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서 고혈당 자체가 살을 찌우고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다는 김수진 씨. 제가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루 5,000보를 목표로 걷기를 하고 있지만 무거운 몸 때문에 금방 지치고 맙니다.
걷는 것조차도 그녀에겐 너무 버거운 일인데요. 살이 찌다 보니까 무릎도 많이 아프고 가슴도 숨이 차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45kg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이 쪄갖고 30kg가 더 나가요. 8년 전까지만 해도 무척 건강했다는 수진 씨.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년 전부터 입이 계속 마르고 갈증도 많이 나고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무심하게 넘겼죠. 40대 후반에 찾아온 당뇨. 초반에 심한 증상이 없어 처방한 약만 먹고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는 그녀. 그렇게 고혈당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데요. 결국 몇 년 전부터 식후 혈당이 평균 200이 넘을 정도로 당뇨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약 처방 외에도 하루에 한 번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한다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맞은 지도 어느덧 5년째. 이렇게 약물 처방해도 좀처럼 널뛰는 혈당이 잡히지 않으니 수진 씨는 매일 한숨뿐입니다. 이 인슐린을 제가 매일매일 맞아야 되니까 좀 부담도 가고 이걸 언제까지 맞아야 될지는 모르니까 좀 답답하죠. 안타깝게도 당뇨와 비만에서 불행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꾸 픽픽 쏠리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마리가 좀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말도 어느라고 감각도 둔하고 좀 많이 힘들죠. 실제로 고혈당이 지속되면 뇌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감소되어 뇌가 손상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 합병증까지 찾아오면서 중년의 삶이 무너진 수진 씨. 최근엔 피부 질환마저 생기면서 건강한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데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던 수진 씨는 이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렇게 밖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더 나이 먹기 전에 하나라도 좀 건강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만약에 당뇨 초기로 돌아간다면은 관리도 좀 했겠죠. 제가 철저하게 못한 게 좀 이제 와서 바보 같았던 짓이다 싶어요. 못했던 게 후회스럽죠. 당뇨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수진 씨 안녕. 잘 있었어? 잘 잤어? 잘 잤어. 아픈 데는 없고? 응, 괜찮아. 당뇨 합병증으로 마비가 오면서 장애 진단을 받은 수진 씨.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녀를 대신해 매일 활동 보조사가 끼니를 챙겨주고 있다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하고 채소 위주의 당뇨식으로 먹고 있다는 그녀. 그런데 밥량이 좀 많아 보이네요. 탄수화물이 몸에 당뇨에는 안 좋은 거 아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지럽고 빙빙 돌아요. 기운도 없고 허기지고. 그래서 밥은 늘
먹고 그 대신 빵이나 국수는 안 먹는 편이에요. 밥을 줄여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수진 씨. 다른 건 다 줄여도 밥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데요. 현재 당뇨로 인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걱정이 된 제작진. 그녀의 건강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데 검사는 원래 이제 당활색소가 정상은 6.5 이하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6.5에 도달하지 못하고 7.0이에요. 그대로 유지하면 합병증 반드시 와요. 조만간에. 그게 뭘로 오느냐? 중풍, 심장병, 눈 망가지고 콩팥 망가지고 발에 궤양 생기고 이런 합병증도 워낙 많잖아요. 혈당은 물론 염증의 중성지방까지 정상 수치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혈당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당으로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좁아지게 만들어 심각한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액과 고혈당의 혈액,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정상 혈액은 매끄럽게 흐르는 반면 끈적한 고혈당 혈액은 아주 천천히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끈적한 혈액이 천천히 혈관을 흐르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혈전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게 해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처방과 운동, 나름대로 식이 조절을 하면서도 밥량을 줄이지 못했던 그녀. 식단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채식이 나쁜 건 아니고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은 조금 늘리셔야 돼요. 역시나 당으로 전환이 쉬운 탄수화물 비중이 컸던 게 문제였던 건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놀랍고 겁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60대가 넘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대부분 쌀밥과 김치 등 짜게 먹는 습관과 함께 하루 3끼는 꼭 밥을 먹어야 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이 바로 백미인데요. 백미의 혈당 지수는 86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설탕 혈당 지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탄수화물 섭취 적정 비율이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혈당 문제는 이제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당뇨 역시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기 전 혈당은 120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에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전민기 씨. 그때는 이제 술도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이제 스트레스를 풀 때 탄수화물이 높은 것들 있잖아요. 뭐 라면이면 라면이고, 뭐 밥이면 밥이고, 그런 걸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좀 풀었던 경향이 좀 있었어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당화 혈색소 수치. 심각한 중증 당뇨였던 건데요. 전에 없던 경련 같은 근육 경련이 많이 생기고, 밤에 갑자기 깨가지고 소변을 막 자주 보러 가게 되고, 뭐 2-3번 막 기분 그렇게 가고, 그런 거랑 이제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어지러운 거예요. 당뇨 진단을 받을 당시 고도 비만이었던 그는 살기 위해 체중도 20kg 감량하고 본격적으로 혈당 관리를 시작했다는데요. 유행 중인 저당 식품도 먹어봤지만 오히려 단맛이 더 떠올라 당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는 민기 씨. 특히 이제 연애를 여자분들을 만날 때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런 뭐 이탈리안이나 이런 것들 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당이 좀 있어서 못 먹는다 그러면 먹고 나서 그냥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약간 좀 힘들어지죠. 무엇보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고통이 가장 컸다는 민기 씨. 참고 견딘 시간만큼 한 번 입을 대면 식욕이 폭발하기 일쑤. 식단 관리에 매번 실패하면서 혈당이 조절되기는커녕 악화를 거듭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는데요. 힘든 건 가족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혹여 아들의 식욕에 불을 지필까 5년째 당뇨식을 함께 먹고 있다는 어머니. 오랜 세월 이렇게 당뇨에 좋다는 뭐 잡곡밥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아주 그 음식이 입안에서 그냥 뻣뻣하고 그래서 이제는 같이 음식을 같은 상에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 한 번은 아들이 없을 때 남편과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가 귀가하던 아들에게 들켜버리는 바람에 사단이 크게 난 적도 있다는데요. 그때 이후론 배달도 외식도 모조리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모두가 힘든 식단 관리. 당뇨식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기에 방법도 잘 모른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식단 관리를 꼽았다고 합니다. 당뇨 식단은 장기간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장기간 실천이 가능한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식사의 양을 영양소별로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당 흡수를 늦추고 적은 열량으로 포만감을 주는 섬유소와 단백질 섭취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필수인 단백질 섭취가 권고치보다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 당뇨 식단 관리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우리의 식탁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우명숙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관리를 해요. 한 2년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활동하는 건 꿈도 못 꿨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늘 피곤을 달고 살았다는 그녀. 한 3년 전인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그 줄로부터 몸이 피곤하고 또 무기력하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됐어요. 제가 피부 관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만은 고지혈증이랑 콜레스테롤이랑 더더구나 당뇨까지 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녀를 괴롭혔던 피로와 갈증이 모두 당뇨 증상이었던 겁니다. 4년 전부터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비만성 당뇨가 찾아온 건데요. 잘 빠지지 않는 나이살 때문에 늘 다이어트에 실패한 그녀. 체중보다 혈당 관리에 집중한 결과 2년 만에 공복 혈당이 낮아지면서 정상 수치를 되찾았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혈당 관리만 했을 뿐인데 체중도 10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옷을 입어도 태가 나고 제가 진짜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평생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되찾은 후 자신감이 생기면서 오랜 꿈이었던 모델에도 도전 중인 그녀. 하루하루가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는데요. 그녀만의 혈당 관리 비결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동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찾았던 명숙 씨.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았답니다. 저는 원래 일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촘촘해서 늘 이렇게 일을 해요.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면 건강에 좋다잖아요. 즐거움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면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혈당과 비만 관리에 성공한 그녀. 곁에서 지켜본 친구도 변화를 체감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뭐 한 잔 또 먹어야지. 옛날엔 친구랑 뭐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지치고 빨리 지쳐서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